우리는 하락장 때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짓발 TV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고시문이 나왔다면은 그걸 그냥 넘겨볼 게 아닙니다. 특히 또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고시문이 나왔다면은 그걸 그냥 우리가 넘길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재개발 지정될 수 있겠구나. 그걸 염두를 해야 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를 주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러한 행정의 트렌드를 경기도, 인천, 지방광역시도 따라합니다. 그대로. 안녕하세요. 서금파파입니다. 안녕하세요. 탱크맨입니다. 자, 오늘의 만담입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을 왜 공부해야 하느냐?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아주 기분 좋은 적중 사례를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성비 재개발 매물을 찾고 있죠. 음, 그래서 아직은 재개발 구역이 아니지만 조만간 재개발 구역이 될 곳. 그래서 실투자금이 서울 기준으로도 갭 투자금이 1억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한순간 몇 억씩 오르는 그런 투자를 이제 많이 염두를 하죠. 특히 이제 사회초년생이나. 그리고 이거는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런 투자를 계속 원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재개발 구역 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됩니다. 최근에는 그냥 구역 찍찍 그려서 동의서 얻는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상 정합성, 즉 요건이 맞아야 기회를 주죠. 그럼 이제 어쨌든 인허가권자가 관이니까 지금 최근에 관에서 좋아하는 재개발 구역 지정 트렌드를 좀 알아야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최근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지천변의 노후 저층 주거지나 아니면 이제 보행로 확보, 그리고 이제 통학로 확보, 그래서 학교 주변 슈퍼블럭들 동네에 이제 지정하는 경우가 또 많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 도시재생 지역들, 주거환경 개선 구역들 이런 곳들 이제 너무 노후될 대로 노후된 곳들 거점 주변으로 지정을 해주는 경우가 또 많죠. 또 하나 뭐죠? 뭐 주차장이 없는 주차장 확보 문제. 그리고 최근의 이슈는 이제 지하 침수 문제. 뭐 그런 것들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천 정비 사업과 더불어서 이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공원 조성 사업도 그 주변으로 재개발을 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데나 공원, 녹지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향후에 인구가 늘어날 곳에 그러한 편의시설과 녹지 공간 공원을 조성을 해준다. 그래서 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고시문이 나왔다면은 그걸 그냥 넘겨볼 게 아닙니다. 특히 또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고시문이 나왔다면은 그걸 그냥 우리가 넘길 게 아니라 그 주변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 재개발 지정될 수 있겠구나. 그걸 염두를 해야 됩니다. 그게 최근 트렌드인데 서울시 신속통합 재개발 후보지 수시 신청 접수 후 첫 두 곳을 선정하였다 해서 23년 8월 18일 아주 따끈따끈한 보도 자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딘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땅의 용도가 좋지 않고 그래서 이제 사업성이 안 나와서 도시 재생을 하거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곳들이 보통 구릉지 지역이 많죠. 예. 이제 그런 곳들을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회를 주는데 연목동 172-1번지 일대가 기존의 2종 7층 이하 즉 땅의 용도가 좋지 않죠. 이걸 중랑천변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계속 쳐다보고 있는 지천변. 그리고 두 번째 성북구 종암동 125-35번지 1원도 보면 땅의 용도가 1종 1번 주거지역과 2종 7층 이하 어디죠? 여기도 거점 주변의 구릉지 마을. 근데 여기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었을까? 그럼 종암동 같은 데는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다른 고시물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서경희 연구소에서 이 마스터 플랜 수립해가지고 23년 3월 26일 날 올렸습니다. 하나의 계획을 올렸는데 상당히 이거 중요하니까 서집달에 올리지 않고 서경희 연구소에 올렸습니다. 서경희 연구소는 이제 유료 자료들이 있는 곳인데 여기 성북구 도남동 산 6-1번지 1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종암동 신속통합기획 된 곳과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개운산 근린공원을 조성하겠다, 정비하겠다, 무장의 숲길을 만들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대상지에 범위해가지고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생뚱맞게 여기다가 지금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다? 신속통합계획. 됐죠. 그래서 이 저층주거지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민이 늘어나면은 이들을 위한 녹지공간, 편의공간, 생활공간을, 즉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맞게끔 이렇게 유기적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죠. 지도를 확인해 볼게요. 이 동네 거점이 어딜까요? 이 배후 주거지를 만들어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거점의 배후 주거지이기 때문에 신속 통합 계획을 해준 건데 이곳은 거점이 명확하게 있죠. 위쪽으로 보더라도 미아 지역 중심이라는 거점이 있고 그리고
신규로 동북선이라는 노선이 생길 곳이죠. 그래서 종암 지구 중심도 이 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거점과 거점 사이에 있다. 그럼 이제 지금 최근의 개발은 뭐죠? 과거에는 거점만 개발했는데 지금은 거점과 거점을 연결하는 이 축의 라인에 지정을 많이 해주더라. 이게 또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북구 지역은 왜 구름짐에도 불구하고 지정해 줬는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신속통합계획 두 곳 이렇게 됐거든요. 면복동 172-1번지, 종암동 125-35 이렇게 돼 있는데 다 뭐 서울의 중심부 지역이 아니라 외곽 지역이고 사이드 지역이죠. 사이드 지역인데 우리는 하락장 때 그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보다 더 확실한 투자처를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짓발 TV를 보실 거예요. 그러는 상황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불문율로 생각하고 있는 게 이렇게 경기가 어렵고 뭔가 시장이 안 좋고 이럴수록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데를 투자를 해야 된다. 그중에서 재개발은 서울 중심부 그리고 메이저한 동네에 저렴한 매물을 공략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 수시 모집으로 전환하면서 이 두 곳을 지정했는데 이게 메이저 지역이에요. 중랑구, 성북구 이게 메이저 지역이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돼 네. 있는데 이 중에 물론 면목동 172-1번지 일대가 왜 지정됐는지 이것도 따로 분석을 한다면 분석할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상 종암동 125-35번지 일대만 하겠습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씩 하나씩 좀 보는데, 성북구 총평 칼럼을 과거에 썼습니다. 21년 7월 9일 날 썼고, 그리고 이제 이 해당 동네에 대한 언급을 했었죠. 왜 네, 언급했을까요? 거점을 설명하느냐고. 그래서 네, 이쪽이 거점 주변이기 때문에 기존 재개발들의 인허가가 빠르다. 그 이유를 설명드렸고, 같은 성북구 관내 입에도 불구하고 인허가가 잘 안 나는 동네의 특징은 뭐다? 거점과의 관계가 별로 없다. 이제 네. 그거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북구 총평 칼럼에서 서경파파님이 말씀하고 싶으셨던 핵심은 여기 상생형 정비 사업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신속통합계획 그리고 모아타운 이런 개념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2021년만 하더라도 그래서 상생형 정비 기법 뭐 이런 주로 키워드를 이렇게 다뤘고 여기 보시면 사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될 만한 곳이나 노후 저층 주거지 뭐 초기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을 저희가 최초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확인을 해봤고 이렇게 석관동, 장위동, 그리고 종암동 일대에 이렇게 싹 다 저희가 조사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이번에는 우리 서집달 회원님 중에 수함님, 감정평가사인 수함님께서 잘 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개해가지고 성북구 종암동 가로주택 정비사업 여기가 이제 서집달 멤버십의 적중 지역입니다. 산동네죠? 산동네 이제 조합 설립 동의서 사진이 되어 있는데 80% 제출 완료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좀 보도록 하면은 오늘 소개할 지역과 아주 인접해 있는 그 동네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미아 지역 중심과 이제 근거리에 있는 거점의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동네죠. 네. 그리고 이쪽 일대 개운산 마을에 대한 저희가 총평 칼럼 해설 영상 뭐 이런 것도 사실 올렸고요.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있습니다. 예, 예전에 그 유튜브 영상도 있고 강의한 개운산 마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그거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이 개운산 마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분석 뭐 이런 것도 수아님이 분석을 하셨는데 어쨌든 레미안 세레디티라는 아파트가 평당 3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던 그 시세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시세를 2021년 8월 거래가 기준 따라잡았다. 이게 네, 핵심입니다. 따라잡았다. 네, 따라잡았다. 이게 핵심이고 그래서 수익률 같은 경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전에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이렇게 수익률로 봤을 때는 차이가 난다. 이게 핵심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해당 지역에 종암동 125-35번지 이쪽 주변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지가 있고 그리고 이쪽 주변에 이런 거점들이 지역 거점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가 바로 힌트라는 네.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지 범위해가지고 개운산 관련된 네, 이제 공원을 조성하고 네, 개선하겠다라는 이러한 보도 자료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숲길을 만들겠다. 네, 이게 이제 최근의 트렌드죠. 그래서 네, 보행로를 개선하고 통학로를 개선하고 그리고 이제 공원, 걷기 좋은 공원 그리고 지천 르네상스를 하는 이유가 결국 사람이 걸을 수 있도록 즉 외지인이 몰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성 사업들이죠. 그래서 공원 조성 사업, 하천 정비 사업 주변으로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허가를 주는데 중요한 점이 뭐냐면 이러한 행정의 트렌드를 경기도, 인천, 지방광역시도 따라합니다. 그대로. 특히 네, 부산광역시는 하천 정비 사업 진짜 대놓고 지금 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재개발 구역들이 지정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9월 멤버십 때 부산광역시에 대한 이 하천 정비 사업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면밀하게 할 예정입니다. 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서울 도시 기본계획 뭐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걸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나는 어차피 괜찮고 싸고 좋은 부동산을 사오기만 하면 그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점은 지금 나오고 있는 트렌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락장일수록 경기가 안 좋을수록 서울의 중심부의 가장 싼 매물을 노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과연 맞아떨어지는지 아니면은 서울시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진짜 현지인들도 무시받던 그런 지역에 기회를 주고 있느냐. 전자인지 후자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